일만 했어요. 외롭다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뭐 같은 소년이었었으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미군들 항상 옆에서 나오고 그것은 뭐 피고 뭐 이 죄가 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활동 금지. 혹시 이 목소리 관리하는 뭐 본인만의 비법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도 뭐 은퇴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요. 히트곡만 수십 곡, MZ 세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아우르는 장르 천재. 76세라는 나이에 무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콘서트를 소화하는 강철 체력. 가왕 조용필의 전성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는 가출 소년으로 시작해 수많은 역경을 겪었으며 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수십 년째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조용필은 어린 시절 우연히 형이 갖고 온 기타를 가지고 놀다가 음악에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군인이 꿈이었던 그는 음악을 진지하게 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공부는 안 하고 기타를 가지고 노는 조용필을 본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그 기타를 부셔버렸고, 이에 사춘기였던 그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 더욱 음악이 하고 싶어졌다고 하죠. 그때만 해도 음악을 하는 것은 딴따르나 광대짓거리로 여겨졌다. 집안에서 용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타 부셨을 땐 이제 화도 나고 더 같이 일이었는데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 심지어 조용필의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고 그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창피하니까 딴따라는 게 창피하죠. 그때는 음악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급으로 봤어요. 그렇게 그는 결국 어린 마음에 가출을 결심하게 되죠. 어렸을 때 뭐 같은 소년이었었으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그렇게 1969년 아직 19살이었던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미 8군 무대였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 한국에서 신문물을 접하며 대중음악의 장이 열렸던 곳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밴드에 가입해 기타를 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일화로 그는 미군들이 건넨 대초를 나쁜 건지 모르고 한 모금 들이켰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그 후로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실수는 이후 언급할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불씨가 됩니다. 아무튼 그는 밴드 가입 이후 노래도 본격적으로 부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노래를 주로 담당했던 밴드의 멤버가 군대로 떠나면서였습니다. 갑자기 군대 영장이 나와서 3일 만에 들어가요. 그때는 영장 나오면 뭐 우리는 한 달 뭐 2달 후에 간다 이게 아니고 바로 3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걔가 노래를 거의 70%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던 레파토리를 그냥 밤새 외우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 이후 조용필도 악기, 작곡, 보컬 등 전반적인 음악적 경험을 쌓다가 1973년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해안경비경으로 복무했죠. 이후 그는 한국의 비틀즈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을 결성, 다방에 LP판을 팔러 다니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고 좁은 여인숙 옥탑방에서 합숙을 했죠. 성공을 향한 열망에 매일 연습하느라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파출소에서 신경전이 왔어요. 왜 그러니까 고성방가로 고발을 해서 그래갖고 파출소 그래갖고 진술서 쓰고. 그렇게 1년 뒤인 1975년에 나온 곡이 바로 레전드의 시작을 알린 곡 돌아와요 부산항해였고, 처음엔 작은 무대를 본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전국에 퍼지면서 조용필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심장이 바울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처음에 언급했던 대초를 한 번 흡입했던 실수로 인해 1977년 그는 갑자기 체포되었고 무려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출연 정지까지 당해 가수 인생이 끝날 위기에 처했죠. 아니 근데 그게 모르고 한 모금 한 거고 10년 전 일이었는데
대처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실 1970년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등 유신 정권의 일환으로 대초 흡연 혐의가 있는 다수의 연예인 137여 명을 예고 없이 체포하는 대초 파동이 있었고, 이 중 다수가 조용필이 그러했듯이 미팔군 무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가 뭐 나쁜 건지 그거 잘 몰랐어요. 이분들 항상 옆에서 나가고 그것을 뭐 피고 뭐 이 죄가 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활동 금지 당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이 음악을 그냥 내 인생에서 이제 지워버리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하자. 이후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유신 체제가 종식되었고, 조용필 또한 10년 전 일이라서 당연히 대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무혐의로 풀려났고, 출연 정지 또한 해제되면서 다행히 다시 음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죠. 이후 그는 단 1년 만에 바로 정규 1집을 냈고, 이때 나온 곡이 바로 전설의 창밖의 여자였습니다. 총 투표수 504표 중 357표를 얻은 접니다. 조용필. 이 음반은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팔린 기념비적인 앨범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를 들었을 때는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구나. 못 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 넘나드는 장르로 대중들을 사로잡으며 연속으로 히트곡을 기록했죠. 이후 그는 35살인 1984년에 신민당 3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찬의 자녀 박지숙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대마초 파동을 겪고 염증이 생긴 조용필이 탄압을 피하려고 권력자의 딸과 결혼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그는 그냥 단순히 그녀의 단발머리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매일 연습실에만 박혀있는 조용필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어느 날 당신은 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고, 결국 둘은 일찍 이혼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혼자 음악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그는 누나의 권유로 사업가 안진현을 소개받아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1994년 63빌딩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까? 조용필 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러던가요? 안진현은 음악 활동으로 바쁜 조용필을 이해해 주었고, 조용필 또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지만 무대를 내려온 조용필은 오랫동안 외로움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하지만 부인 안진현 씨를 만난 그는 지금 가정이 주는 행복을 음미하고 있다. 조용필은 워낙 바쁜 생활로 인해 자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비슷한 이세는 해놔야지. 근데 저는 이세는 안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그럼에도 둘은 10년 동안 사이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2003년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의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그녀에게 찾아온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이었죠. 그녀는 조용필에게 무려 48억 원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조용필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매년 앨범을 냈던 그는 2003년 18집을 마지막으로 정규 앨범을 내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조용필은 어느새 65살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는 뜬금없이 정규 19집을 갖고 대중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2013년이었던 이 시기는 수많은 아이돌의 데뷔, 싸이의 한류 대박 등 음악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기에 사람들은 65세 조용필의 음악이 과연 지금까지도 먹힐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곡 바운스가 공개되었고, 이러한 의문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바운스는 무려 이 당시 전성기였던 싸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올라갑니다. 아, 조용필 씨. 각종 음원 차트를 다 휩쓸었죠. 그야말로 MZ세대부터 노인층까지 음악 대통합을 이룬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는 이제 76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음이나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힘든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는 최근 KBS 광복 80주년 콘서트에서 3시간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연달아 부르는
미친 피지컬을 보여줬죠. 18,000명이라는 그 관객과 저와 하나가 돼서 네. 물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예, 감동. 그는 목소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목소리 관리하는 뭐 본인만의 비법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건 연습이죠. 연습을 안 하면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달만 안 해도 벌써 달라요. 그는 이렇게 평생 연습하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나이가 될 때까지 신인의 마음으로 음악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죠. 지금도 뭐 은퇴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그 계획입니다. K-팝이 지금 뭐 전 세계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싸이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싸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앞으로도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 후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수십 년째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남겼죠. 혼자 뭐 오래 살아서 괜찮아요. 뭐만 해서 외롭다 그런 생각 아유 없어요. 일이 바빠서 없어요. 처음에 몇년 힘들었죠. 밑에 항상 있던 사람이 없으면 힘들죠. 근데 지금은 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뭐 늘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